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6일 월요일입니다. 공지사항은 항상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이란 전쟁 17일차 일단 트럼프의 파병 청구서 발송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할 거고요. 이 이야기가 끝나면 지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 간단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수요일쯤 SKI 테크놀로지가 뭐하는 회사이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일단 설명해 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이란 전쟁 17일차 트럼프의 파병 청구서 발송 이게 좀 화가 납니다. 이게 화가 나는 일인데 오늘이 전쟁 17일자고요. 오늘이 2026년 3월 16일. 개전일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작했죠.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기습 공습. 현재 상황이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이후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전력 80%를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매설하고 유조선을 공격하며 끈질기게 저항 중입니다. 이게 어디가 잘못됐다고는 참 말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를 즐겨보는데 알파고의 지식 램프인가요? 그분 기자분 뭐 터키 분이셨던가 그분 걸도 한 번씩 보는데 좀 재미있습니다. 이쪽 방향을 좀 보실 것 같으면 그쪽 분 알파고의 지식 램프인가 그거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재밌습니다. 좀 이야기가 썰이 많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 현재 상황을 좀 빠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은 미국 이란 전쟁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은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으니까요. 그 유튜브 한번 보도록 추천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2번 트럼프의 폭탄 요구 너희 기름 너희 군함이 지켜라. 이게 말이 안 되죠. 전쟁은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해놓고 명분도 없다라고 지금 미국에서도 많이 난리가 났죠. 동맹국에서도 명분 없는 전쟁이다라는 말이 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 15일 SNS와 인터뷰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5개국을 콕 집어 해군 파병을 요구했습니다. 일단 이게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나라들을 콕 집어서 한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싸움은 먼저 시작해놓고 뒷정리는 니네가 해라라는 건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논리 트럼프의 논리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의 주인은 너희들이다. 왜 미국 세금과 미국 목숨만 써야 하냐? 직접 군함을 보내서 해협을 열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쟁을 시작을 안 했으면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좋게 좋게 싼 값에 원유를 수입할 수가 있는데 정작 이란을 때린 건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려서 원유 폭등 그리고 해운도 길막힘을 만든 주요 원인이죠. 그렇게 해놓고 뒷일은 우리 보고 니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위험한 상선 호위 작전은 동맹국들에게 맡기고 기뢰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걸 떠넘기는 겁니다. 미군은 뒤에서 이란의 핵심 석유 기지인 하르그 섬 등을 공습하며 압박하는 방식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하르그 섬에 이란의 석유 수출이 90% 정도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일단 거기 있는 군사 기지는 벌써 폭격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일단 한중일 삼국의 엇갈린 반응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은 일단 입장을 하고 있지만 아덴만의 청해부대를 호르무즈로 급파하라는 압박이 거셉니다. 이게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넣고 있죠. 니네 뭐 일단 안 보내면은 니네 미군 주둔하고 있는 비용을 더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도 압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는 정말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 같은 경우도 미국이 중국과 뭐 일단 경제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마 수출 1위국이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과는 거래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술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줄다리기란에서 외줄타기해서 일단 방향을 잘 잡아야겠죠. 우리는 몰라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좀 지켜볼래라는 모른다 전법으로 가야 우리에게는 좀 더 이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하는 방법이 어쩔 땐 가만히 있는 방법이 최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매출과 동맹이라는 양쪽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파병 시 이란과의 관계 단절 및 우리 장병들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이란 쪽에서 그러겠죠. 니네가 우리나라와 전쟁을 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뭐 석유를 비싸게 팔 거다. 아니면 너희와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좀 압박이 더 올 수도 있겠죠. 원유를 일단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도 원유 유가 상승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각해 보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초비상이죠. 일본은 미국이 하라고 하면은 무조건 뭐 달려가서 하는 애들 쪽에 가깝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요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 문제와 자유대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만 미국과의 동맹 관계 때문에 거절 카드가 마땅치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파병 쪽으로 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한 해 살이죠. 이번이 마지막 임기이고 임기가 끝나고 정권이 만약에 바뀐다면은 이게 정말 크게 애매하게 될 일입니다. 이란과의 관계에서 크게 일단 중동의 맹주가 이란이죠. 크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아마 미국을 많이 좋아하고 하자는 대로 하지만 이거는 잘 생각해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거부죠. 동맹도 아닌 중국까지 포함된 것에 대해 적대 행위부터 중단하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원유 상당수가 이곳을 지나기 때문에 속으로는 피해 계산에 분주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또 러시아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천연가스도 많이 수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큰 일은 아니지만 일단 중국도 생각은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중국은 절대 파병 안 할 겁니다. 이란에서 직접적으로 석유를 수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은 네 맘대로 해라. 우리는 안 할 거다. 라고 거의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적 파장, 기름값이 미쳤다. 일단 기름값이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그 브렌트유인가요? 브렌트유가 103달러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서부 텍사스유가 90 몇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90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마저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폭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17째 이어지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이상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란에서는 200달러를 찍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아니면 전쟁이 어떻게 잘 흘러갈지 서로 양쪽에서 강대강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끝내야 끝날 수 있다. 서로 강대강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듯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란 전쟁 17일차에 일단 또 파병 청구서 발송 이야기는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도 갑자기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를 해서 정말 곤란한 상황에 돼 있는데 부디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investing.com입니다. 출처가 investing.com이고요. 원자재 보시면은 브렌트유 102달러 일단 그리고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는 96달러. 지금은 약간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유가는 그래도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넘었고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도 100달러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또 외환을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1494원입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도 높은 것만은 좋진 않습니다. 매출에는 효과가 있지만 우리가 수입하는 원자재 관련해서는 또 부담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뉴스를 보실 건데요. 일단 뉴스는 비즈워치입니다. 안준영 기자님께서 쓰신 기사입니다. 비즈워치 출처 비즈워치 안준영 기자님께서 쓰신 기사입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투자 북적격 SK 이노베이션 괜찮나? SK 아이 테크놀로지 이야기를 하려다가 찾아보니까 일단 SK 이노베이션이 대주주죠. SK 아이 테크놀로지의 대주주인데 SK 아이 테크놀로지가 폴란드에 운영하는 2차 전지용 분리막 제조법인은 외화 장기 차입금 3억 달러에 대한 차입 약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순부채 대비 감가상각비를 더한 영업이익 비율이 악화되면서 지난 1월 대주단으로부터 재무 준수 상황에 대한 이례적인 적용 유예 공문을 받으면서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일단 SK 이노베이션도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SK 아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순부채 비율이 1.6조인가요? 일단 그 정도로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그 다음에 트럼프가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더 영업 쪽에서 이익이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뉴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아이 테크놀로지가 매각설도 있습니다. 일단 매각설이 있기 때문에 그 점 같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벌써 10분이 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은 뭐 2, 30분 그냥 길게 늘어질 것 같아요. 또 늘어나면은 또 보시는데 또 지루함이 커질 것 같습니다. 뭐 제 유튜브가 그렇게 뭐 재밌는 유튜브가 아니어가지고 일단 이야기가 길어지면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거는 수요일 정도나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테마가 비료 관련주도 좀 움직이고 있어요. 뭐 해운 관련주, 비료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비료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아랍 쪽 이런 이란이나 이런 쪽에서 비료 뭐죠? 그 재료가 필요한데, 미국이 지금 농사를 지어야 했는데 비료값이 올라서 그 재료가 미국 쪽으로 수출이 돼야 되는데 수출 통제길이 막혀가지고 미국 농가도 비료를 사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일단 비료값이 많이 폭등해서 농사를 짓지 못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료값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테마 비료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저번에 설명해 드렸는데, 뭐 일단 박스권이 하방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다. 상방 박스권을 만들 것인가 하방 박스권을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하방 박스권을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을 잠깐 해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일단 이 라인을 못 뚫고 있어요. 이 라인을 못 뚫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시면은 이 라인을 못 뚫고 있습니다. 이 라인을 못 뚫고 다시 여기에서 지지부진하게 계속 왔다 갔다 할 듯해 보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어느 순간 이걸 뚫으면은 이 전고점을 뚫을 때 다시 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온다면은 큰 박스 형태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단지 예상입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조금 시나리오를 짜놔야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생긴다. 그리고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거 마음속으로 생각해놔야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일단 잠깐 SK 아이 테크놀로지 차트만 한번 볼까요? 일단 최저점도 많이 찍은 것 같습니다. SK 아이 테크놀로지. SK 아이 테크놀로지는 장중 24만 9천원 예전에 했죠. 24만 9천원을 찍었는데 지금은 21,700원입니다. 최저가가 16,700원인데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런 데 비해 여기 거래량이 약간은 커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비해 이 부분은 조금 보통의 거래량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하방 경직성은 아직도 강하다. 내려오고 있다. 가격 조정 이후 버티지 못하고 다시 가격 조정이 들어가 있다. 매각설이 돌고 있다. 문제는 폴란드 법인 공장이 돌아가야 하는데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 문제점이 또 하나 있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친환경 자동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그런 악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채가 심하다. 그렇다면 이 기업은 뭐 나쁜 기업인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일단은 생각 정도만 하고 계시고, 차트를 보면 흘러내리고 있다, 매각설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은 생각을 해보시고 있으시면은 수요일 정도에 제가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6년 3월 16일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